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대한민국 최초의 자생적 주사파 조직의 이론적 대부이자 실질적 종책이셨으며 지금은 북한 민주화 운동, 혁명운동에 온몸을 불사르고 있는 김용환 선배를 만나러 왔습니다. 다시 강철로 살아. 책은 잘 나가나요? 글쎄요, 원래 예상했던 만큼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 책이 빨리 나가야 자금을 마련해서 북한 혁명을 좀 그렇죠.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는데. 예. 이 책의 출판 기념회에 사회를 봤던 남종욱 교수가 김용환 선배는 아무래도 운동 중독인 것 같다는 농반 진반의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운동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운동 중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북한 주민들의 상황, 조건 이런 것이 너무나 극단적인 그런 측면에 있었기 때문에 차마 그만두기가 참 어려웠던 그런 면이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는 어떤 경로로 지금도 꾸준히 수집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요즘은 주로 이제 북한 내부에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외부와 전화 통화 가능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전화로 주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방식. 정말로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더 끔찍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걸 그런데 일상생활에서의 인권 탄압 이런 것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완화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범죄소에서의 끔찍한 생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널리 알려졌듯이 당간모들에 대한 끔찍한 그런 처형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어떤 일반 주민들도 그런 공포감을 같이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폭력의 총량이 대한민국에서의 일상과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 상상을 초월하죠. 네. 예.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죠. 이 책에도 이른바 북한 체제를 찬양하기 위해서 입북한 사람이고 김일성도 만났는데 주체사상탑에 정해진 길이 아니라 다른 계단을 올라갔다고 관리원이 와서 아주 상스러운 욕을 하더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때는 이른바 제1동포 방문단인 것처럼 신분 위장을 하고 그 장소를 간 건데, 그렇죠. 일반 주민에게 가해지는 일상적 폭력은 훨씬 심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하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 어떤 장마당 같은 거를 어떤 탄압을 안 하지만, 과거에는 자기들 기분 내키는 대로 장마당을 갑자기 와서 뒤엎어 버린다든지 물건 다 뺏고 돈 뺏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이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라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어떤 돈은 좀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할 수 있지만, 그걸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정말 그 돈이 없으면, 그 물건이 없으면 당장 굶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걸 잘 알면서도 그냥 그걸 물건을 뺏고 뒤엎어버리고 하는 일이 항의하면 그냥 항의하는 무자비하게 때리고. 구타를 하고 지금 이 책에는 현재도 이제 중국에서 또 제3국에서 북한의 혁명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북한의 자녀 수명, 김씨 왕조의 자녀 수명 얼마나 남았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겠죠. 사실은 북한 내부에서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 아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북한 체제가 꽤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편이고, 근데 의외로 또
땅 간부들 같은 경우는 또 오래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생각하는 사람들, 상층부가 그런 사람들이 더 많고, 왜냐하면 좀 최근 상황이 반영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땅 간부들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자기들이 그런 불만이 일반 주민들보다 더 불만이 누적이 돼, 정보량도 많고, 정보량도 많고 뭐 누적이 돼 있다 보니까 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글쎄요, 뭐 지금 당장 북한 체제의 뭐 심각한 불안 요소가 눈에 많이 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체계화되어 온 그런 어떤 독재 시스템 이런 것을 김정은이 누리고는 있지만, 그런 것을 사실은 김일성이나 김정일, 특히 김정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공을 들여서 정교하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과연 그냥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김정은 같은 경우는 좀 균형 감각을 많이 많이 상실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가서는 좀 어느 시점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이 책에 보면은 김씨왕조는 타협과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 붕괴의 대상일 뿐이다라고 아주 단언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북한 체제를 오랫동안 이제 관찰하거나 혹은 뭐 접해 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느낄 테지만, 일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할 것 없이 그 핵심적인 목표는 자기 패밀리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 국가, 당의 절대적인 제일 목표고, 그 사람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평화적인 통일은 불가능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평화적인 북한의 뭐 개혁 개방이라든지 북한의 평화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진 조건에서 어떤 중국과 같은 식의 그런 변화를 기대하는 것도 저는 그것도 어렵다. 거의 어렵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러면 뭐 더 이상 뭐를 우리가 어떤 기대하겠느냐, 뭘 가지고 협상을 하고 뭘 가지고 타협을 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붕괴의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없지 않나. 이 책에 보면은 북한의 최고 지도층,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지칭하는 걸로 저는 읽었습니다만은 제3세계 후진국의 아주 사생활이 복잡한 독재자들에 비해서도 개인 생활이 엉망이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직접 말하자면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죠. 그렇죠. 뭐 김일성의 사생활 같은 경우는 정확히 지금 드러나 있는 게 거의 정보가 거의 없지만, 일단 그리고 이제 김정은도 그런 것이 정보가 이제 충분하지 않지만, 김정일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죠. 후지모토 겐지, 그 일본 요리사가 쓴 책도 있고요. 또 후지모토 겐지도 있고, 신상옥 최은희, 이한영 수기, 신상옥 최은희, 수기도 그다음에 있고, 이한영 어머니가 쓴 책도 있고, 이한영 어머니가 쓴 책은 좀 약한 건 좀 가능하면 좀 그런 자극적인 걸 빼려고 노력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행간에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근데 그런 부분이 물론 김정은이 그런 거를 다 이제 배격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분위기가 이어져 가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근데 그런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른 어떤 3세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국가를 북한처럼 완벽하게 국가를 장악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어떤 국민들 눈치도 조금은 봐야 되고. 근데 전혀 북한은 그런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너무 지나치게 막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죠. 많은 분들이
김용환 그러면 이제 강철 서신의 저자 굉장히 냉혹하고 뭐랄까요 이 근육질이고 이럴 걸로 상상하는데 지금 제 옆에 앉아 있는 김용환 선배는 나름대로 아주 부드럽고 인간적인 분이십니다. 예, 김용환 하면은 되게 사람들이 막역한 이상주의자라고 평하는데 저는 이 책에서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운동을 할 때 예. 재정 활동가들이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사업체 운영해서 돈 벌어서 운영 자금을 대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깥에서 기부만 받아가지고는 운동의 항상성이라든가 지속성이 담보가 안 되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돈까지 벌어서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운동 방식이네요. 예, 그렇죠. 그거는 뭐 현실적인 현실 당장 피부에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뭐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돈 벌어서 자기 생활하는데 다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말하자면 활동가들에게 이제 재정 지원을 먼저 하고. 그렇죠. 그것도 중국까지 갔어요. 그렇죠. PC방도 하고 식당도 하고. 예. 식당은 여러 가지 종류의 식당을 했습니다. 뭐 한식, 중식 뭐 다 하나요? 분식. 예, 거의 이제 뭐 중식을 한 적은 없고 그런 뭐 약간 서양식 패스트푸드나 아니면 한식 두 가지 종류를 주로 했어요. 그럼 그런 거 하실 때는 직접 메뉴 개발도 하고 말하자면 영업 전략도 세우고. 제가 뭐 그런 것도 하십니까? 예, 영업 전략은 뭐 제가 연구를 좀 하지만 메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뭐 정확히 잘 모르니까. 이제 그걸 잘 아는 우리 후배들한테 전적으로 맡기죠. PC방 하다가 망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1호점이 너무 잘 돼서 2호점을 확장했다가 망한 건가요? 아니, 그런 2호점을 확장한 거는 물론 이제 잘못된 판단이었는데 1호점도 그 당시 이제 중국이 인터넷 환경이나 이런 게 급속도로 변하고 있었는데 그런 흐름을 이제 잘 쫓아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역시 운동도 경제 사회상의 흐름을 숙지하고 있어야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에도 꽤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죠. 혹시나 이제 밝히기 어려운 질문은 대답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뭐 얘기하기 싫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그럼 그분들이 북한과 말하자면 간접적, 직접적 연계를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활동과는 그 점에서 좀 차이가 나네요. 예, 근데 이제 한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 북한 내에 들어와서 활동하지는 않고, 이제 북한 출신 분들이 다시 북한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거죠. 과거에 강철 서신을 가지고 민혁당을 만들었던 것처럼 북한 내에 자유주의 지하 세력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중이시군요. 예,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게 언젠가는 큰 힘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는 좀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이죠. 그거는 뭐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무튼 열심히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어떻게 그분들을 신념화 시키시나요? 각 개별 케이스마다 굉장히 다른데 애초에 이제 우리하고 만나기 전부터 좀 나름대로 정말 북한 사회는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퍼센트를 따지면 한 20% 정도. 북한 전체 주민이에요. 아니 우리하고 같이 접촉하는 분들 접촉하는 분들 중에서 한 20% 정도는 애초에 이제 만날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 분들은 그런 이제 처음에 이제 선교사하고 만나서 이제 우리 이제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선교사가 있는데, 선교사하고 만나서 이제 단순히 이제 종교적인 그런 측면에서 접촉을 하다가 좀 어떤 그런 감화를 받고, 감화를 받고 어떤 이런 종교를 위해서도 일단 정치의 민주화가 안 되면 종교 자유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정치적인 민주화에 대한 어떤 의지나 열정을 갖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친척 방문하러 나오거나 아니면 뭐 식량을 구하러 나오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중국에 나왔다가 이런저런 다른 사람을 통해서거나 아니면 뭐 우연한 계기로 우리를 만나서 다양한 이런 사회 문제나 뭐 국제 문제 이런 걸 토론하는 과정에서 네. 조금씩 이제 그런 의식이 생기게 된 그런 분들도 있고. 이 책에 보면은 북한 당국이 고의로 김용환의 조직에 침투를 시키려고 하는데 검증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토론을 하다가 마지막에 김일성, 김정일 욕을 해봐라. 그러면 이제 못하더라. 그거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이다. 이렇게 기술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실은 북한 일반 주민 중에서도 김일성, 김정일을 욕을 쉽게 하지는 못하죠. 쉽게 하지는 못하는데, 근데 일단 우리하고 이제 만난 초기에는 뭐 사실 김일성, 김정일 욕을 해보라 그러면 뭐 못하는 사람들 네. 많지만 일정 기간 이제 우리하고 이제 충분히 이렇게 교육을 교육도 하고. 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되고 네. 정서적으로도 어느 정도 어떤 서로 일치감을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단계에서는 사실은 뭐 어떤 김일성, 김정일 욕을 한다든지 네. 사실 뭐 욕을 하는 걸 넘어서서 더 이제 결정적인 거는 김일성과 김정일 사진을 찍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그 단계에서는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건가요? 정체가 뭐 완전히 네. 드러난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이 특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보위부에서 파견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기 본인이 재량권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북한 내에서 네. 김일성, 김정일 사진 찍는 것까지 나중에 네. 용서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그거를 옆에서 이렇게 촬영까지 하고 있으면은 좀 더 예, 확실한 증거가 되겠네요. 실제로 촬영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뭐 진짜 네. 진짜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촬영하는 신용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실제로 이제 촬영을 하죠. 아까 거기서 손을 부들부들 떤다거나 거부하는 입장을 보이면 아니 뭐 손을 떠는 거는 뭐 그냥 네. 그건 그런 뭐 일반인도 그럴 수는 네.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일단 그걸 거부하게 되면 일단 좀 우리하고 약간 좀, 관계를 더 이상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어렵죠. 장기적으로 동지 관계를 가지고 가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예, 그걸 일단 보위부에서 파견된 사람은 일단 거기까지는 하기는 어렵다고 우리는 판단하기 때문에 네. 그걸 일단 검증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중국의 거점을 만들고 그러니까 합법적인 사업체를 만들고 돈을 벌어서 활동가를 지원하고 그리고 탈북자들 가운데 쓸만한 사람을 포섭해서 교육을 하고 신념을 가진 자유주의의 전사로 만들어서 다시 북한으로 들여보내고 이거 거기다가 또 현지에 나와 있는 북한 공작원들과 보이게 보이지 않게 물리적인 충돌도 해가면서 신경전도 해가면서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얼핏 생각해도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일이 아닌데 재정적으로는 이 많은 사업을 어떻게 다 진행하십니까? 재정적으로 뭐 사실 굉장히 힘들었죠.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기업체도 하고 네. 예예 뭐 그런 PC방이나 식당 같은 거를 운영하기도 하고 또 한국의 그런 다양한 뭐 각계각층 네. 개별 인사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은 많지는 않지만 일부 기업으로부터 네. 후원을 받기도 하고 또 뭐 어떤 뭐 그런 국제적인 기금으로부터 뭐 일부 지원을 받기도 네. 하고 수많은 활동가들이 당장 지금 하는 일 그만두고 다른 거 하면은 좀 더 돈도 많이 벌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요. 또 이 책에 나오는 거의 모든 활동가들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 생계비 수준의 돈만 받고도 이 일에 이렇게 열성적으로 매달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 북한 인권 상황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운동가로서 그리고 운동가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 북한 주민의 그런 극단적인 열악한 상태를
그냥 보고만 있기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최소한의 이 실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사명감 때문에. 예, 네. 그렇죠. 조선일보 최보식이 만난 사람 인터뷰에는 직설적인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연 김영환은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글쎄요, 하여튼 뭐 가족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러나 뭐 제 아내가 일반 직업을 갖고 지난 뭐 20몇 년 동안 일반 직업을 갖고 수입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있었기 역시 때문에 위대한 인물 뒤에는 위대한 배우자가 있다는 말이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이 되는 순간인데 형수님께서 그렇다면은 남편을 존경해서 산다, 사랑해서 산다, 불쌍해서 살아준다. 요 세 가운데 어느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입장을 바꿔서 한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글쎄요, 뭐 다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또 아무래도 좀 사랑이 좀 더 앞서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싶으신 거로군요. 네. 자, 지금도 엄동설안의 수많은 활동가들이 그야말로 다대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보안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일상생활 자체를 굉장히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생생한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게 되면 신체에 위해가 그렇죠. 가해지는 일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한국에서도 옛날에 지하당 활동을 했지만 한국에서 지하당 활동할 때는 뭐 검거되면 감옥에 가고 그 이전에 물론 80년대는 뭐 고문도 좀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어떤 죽는다 암살 당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지도세도 모르게 끌려가서 완전히 실종이 된다든지 이런 거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거기서 활동할 때는 언제 납치가 될지 언제 암살 당할지 지금 중국에서요. 그렇죠. 북한에서 끊임없이 그런 암살 납치조를 파견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공포를 이겨 나가는 것이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문제의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 나오는 북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동지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한다는 대목은 그야말로 이게 실제 상황이었던 거군요. 예, 그렇죠. 실제 상황이죠. 대략 몇 분이나 그렇게 실종이 되거나 소식이 끊어졌다고 보십니까? 다행히 한국 국적을 가진 분들 중에서는 납치되거나 암살된 분이 한 번도 없었고 다만 이제 중국 국적이나 북한 국적자 중에는 사실 꽤 있었죠. 제가 그걸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적지 않은 수입니다. 생각하는 숫자보다는 많다. 통일이 된 이후에야 이제 총체적 진실이 밝혀지겠군요. 지금도 북한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현장에서 뛰는 수많은 활동가와 동지들에게 그리고 실상을 잘 체감하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에게 메시지 하나 남겨주십시오. 지금 이 추운 겨울에 특히 요 며칠간 굉장히 한파에 많은 온 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좀 저소득층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난방이 되는 따뜻한 방에서 비교적 좀 좋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굉장히 그런 난방이 거의 잘 되지 않는 곳에서 변변하지 못한 그런 옷을 입고 특히 정치공소에 있는 분들은 사실 사계절 똑같은 누더기 옷을 입고 난방은 고사하고 거의 어쨌든 거의 가축 축사 비슷한 그런 집에서 극단적인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더더욱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어떤 형태로든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라도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함께 그 고통을
들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배나TV는 인간적인 면모가 돋보이는 방송이라 시청자들이 많이 봐주시는 걸로 저는 자평하고 있는데요. 아까 형수님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부재를 이기고 꿋꿋하게 잘 자라준 두 아들에게도 감사한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예. 가족들에게도 뭐 쑥스러우시겠지만 네, 직접 대면하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네, 뭐 애정 고백 같은 거 좀 해주시면 시청률 상승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그 오랜 기간 동안 참 해준 것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나를 믿고 일관되게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리고 두 아들들에게 어릴 때 함께 해주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하지 못하고 돌봐주지 못해서 대단히 미안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고 그리고 지금은 둘 다 대학생이니까 형도 이 사회적인 문제,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형들은 생각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그런 길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서 또 고맙다. 네, 형수님이 생활비만 대신 게 아니라 옥바라지까지 하셨다는 게 이게 포인트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참 생각해 볼 만한 삶인데 강철 김영환의 삶은 통일 이후에 큰 조명을 받을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엄동설 안에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 한몸 돌보지 않고 뛰고 있는 수많은 분들에게도 신의 가호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